소인수분해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말합니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는 것은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 3, 5, 7, 11과 같은 이러한 수들이 바로 약수가 두 개인 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수인 것이죠. 그렇다면 합성수는 뭘까요? 소수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성수는 바로 소수가 아닌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 이것들을 우리가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합성수의 예는 소수가 아닌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4, 12, 18과 같은 이러한 수들이 바로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가 됩니다. 소수와 합성수 개념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소수와 합성수는 선생님이 맨 위에다 적어놨듯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만 소수와 합성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1은 어떨까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입니다. 이제 소인수분해를 배워볼게요. 소인수분해는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인수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 볼 건데요. 소인수는 소수이면서 약수인 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소수는 어떤 수입니까? 그렇죠. 2와 3만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24의 소인수는 2와 3뿐인 것이죠. 모든 수들은요, 여러분, 그 수의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를 3번 반복해서 곱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하냐면 바로 거듭제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것이죠. 거듭제곱으로 수를 나타낼 때 반복되는 숫자 2는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깨 위에 있는 숫자,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4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는요, 어떠한 숫자든지 간에 무조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소인수분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2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대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같은 소인수는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지치기 방법인데요. 한번 60을 가지치기 방법으로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60은 2 곱하기 3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는 소수니까 가만히 놔두고요. 30은 2 곱하기 15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15가 여전히 합성수니까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진행을 해주면 15는 3 곱하기 5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지를 쳐 나가면서 진행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숫자들이 전부 소수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숫자들을 다 곱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소인수분해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60을 이제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 반드시 소수로 나눠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60의 소인수인 2로 나눠지니까 2로 나누면 30이 남고요. 또 30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15가 남고요. 또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남아요.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진행했을 때 외곽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소수가 되면 소인수분해가 완료된 겁니다. 이 숫자들을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곱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소인수분해가 된 것이죠.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소인수분해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골라서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소인수분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바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입니다. 최대공약수의 개념, 최소공배수 개념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었어요. 하지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최대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있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를 말해요. 그래서 공통인 약수는 1, 2, 3, 6이 있습니다. 이 공통인 약수 1, 2, 3, 6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뭔가요? 바로 6입니다. 이 6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대 공약수 개념을 배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서로소라는 개념이에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와 3은 서로소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16과 27은 서로소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해요. 서로소를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말고 다른 형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서로소인 두 수는 공통인 소인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로소인 두 수는 공약수가 1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요것도 짚어주면 아주 좋겠죠. 자, 최소공배수 개념입니다. 최소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의 배수는 이러한 숫자들이 있죠. 18의 배수는 이러한 숫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공통인 배수, 공배수는 36, 72 이런 게 바로 공배수죠. 이러한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 36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을 한번 복습해 봤어요. 소인수분해의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은요.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공통인 소인수를 다 뽑고 그리고 지수는 작거나 같은 걸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자, 공통인 소인수를 먼저 뽑습니다. 공통인 소인수 뭐가 있나요? 일단 2가 있네요. 그쵸? 2가 공통으로 있고요. 또 3도 이렇게 공통으로 있죠. 공통인 소인수를 전부 뽑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이렇게 뽑아놔요. 그런 다음에 지수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지수는 작거나 같은 것으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2의 지수는 지금 4도 있고 2도 있어요. 이 중에서 작거나 같은 걸 뽑아야 하니까 2를 뽑으면 되겠죠. 자, 3의 지수는 2가 있고요. 뭔가 지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이라는 지수가 생략되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은 것을 뽑는다면 바로 1을 뽑아야 되겠죠. 1은 우리가 보통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 공약수를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결과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를 일단 다 뽑고요. 그리고 지수는 크거나 같은 걸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모든 소인수를 다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2라는 소인수가 있고요. 그리고 3이라는 소인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7이라는 소인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인수를 종류별로 다 뽑아야 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종류별로 다 뽑아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수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요. 지수는 크거나 같은 걸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2의 지수는 지금 4와 2가 있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것 4로 정해주고요. 3의 지수는 2와 1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2로 정해줍니다. 7의 지수는 2밖에 없네요. 그래서 2가 그대로 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쉽죠? 소수와 합성수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인수분해,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까지 이렇게 소인수분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활동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구글 시트 4본이 만들어져요. 쌤튜브 영상과 구글 시트를 동시에 띄워두고 진행하면 더욱 효과가 좋아요.